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가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도 덩달아 뛰고 있고 포스코케미칼도 크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배터리 업계에서는 어떤 기술이 주목받게 될까요? 오늘은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기술이자 미래 기술인 실리콘 응급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5가지 큰 호재와 함께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5가지 호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대주전자재료의 핵심 기술인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를 제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재로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이 있습니다. 현재 이 4가지 소재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온 분야는 양극재 분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약 40~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물량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되는 분야라는 말이죠. 반면 상대적으로 음극재에 대한 관심은 덜했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온 모든 전기차 배터리는 흑연 계열 음극재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를 실리콘 음극재로 교체하게 된다면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배터리의 급속 충전 설계에도 유리합니다. 즉 보다 진화된 배터리를 제작하기 위한 차세대 물질이 실리콘 음극재라는 말이죠. 대주전자재료는 이 분야에서 가장 향상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실리콘 음극재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5가지 호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로는 드디어 연기금의 대규모 매수 규모가 5%를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호재로 언급되는 일은 바로 연기금의 매수세입니다. 기관 외인 등 많은 지표들이 있으나 연기금 매수는 대세장을 주도하는데 항상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한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매수했을 경우 관련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연기금은 작년 11월 대규모 매수를 진행한 후 1월 3일 매수 사실을 다트에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업 및 주식 현황에 특화된 분석을 하는 더벨 역시 1월 11일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주전자재료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이러한 적극적인 매수에 나섰다는 것은 정말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재로는 대주전자재료의 오너인 임무현 씨가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투자자로 손꼽히고 있는 피터 린치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회사 내부자가 직접 자기 돈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만큼 확실한 성공 가능성은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임무현 씨는 대주전자재료의 초대 회장이며 현재는 임일지, 임준규 남매가 2세 경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임무현 씨가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의 기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뜻하고 외부인인 일반 투자자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욱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재로는 마침내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응급제 설비에 대한 추가 투자를 진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실리콘 응급제는 매우 뛰어난 물질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포르쉐 타이칸에 적용된 게 다입니다. 왜냐하면 양산이 쉽지 않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완성차 업체, 배터리 업체들의 협력 또한 대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규모 실리콘 응급제 양산 설비가 동반돼야 많은 배터리 기업과 완성차 기업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1월 2일 568억 원을 투자해 실리콘 응급제 설비를 확대시키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1월 26일에도 실리콘 응급제의 원재료 및 생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268억 원의 투자를 단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설비, 원재료, 생산 부지까지 동시에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만간 대주전자재료는 타 배터리 기업과의 협력을 대폭 늘려나갈 것입니다. 여러 정보를 취합하고 미리 선점해둬야 우리는 슬기로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의 투자 행보가 세 번째 호재입니다. 네 번째 호재로는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이 적극적으로 실리콘 극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월 27일 실적 발표를 하면서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품 경쟁력 차별화 부문을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은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원통형 신규 폼팩터, LFP 배터리 등의 기술을 더욱 개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LG화학과의 협력을 늘릴 것이며 실리콘 음극재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주전자재료와의 협력을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통형 신규 폼팩터란 4680 배터리를 지칭하는 것이고 LFP 배터리는 전기차가 아닌 ESS 역량을 더욱 키우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이 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전략은 대주전자재료와의 협업 구조를 더욱 강화시킨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삼성 SDI가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규모 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을 따라올 기업은 없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대주전자재료가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대주전자재료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함을 뜻합니다. 게다가 LG에너지솔루션과 대주전자재료는 과거 포르쉐 타이칸 전기차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꾸준히 협력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행보와 함께 대주전자재료를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호재는 바로 포스코케미칼의 실리콘 음극재 투자 행보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1월 27일 491억 원을 투자해 경북 포항에 연산 450톤 규모의 실리콘 음극재 설비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스코그룹 역시 수년간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와는 특별한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포스코그룹은 세계 최대 소재 회사이자 광물 밸류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이 같은 거대 기업이 실리콘 음극재 설비에 투자를 단행한다는 것은 마침내 본격적으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열린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투자가 많은 투자자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포스코 홀딩스의 이 같은 행보는 대주전자재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대주전자재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회사의 최대 성장 모멘텀은 실리콘 음극재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음극재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선 나노 신소재의 CNT 도전제 기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성장할 기업 가운데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가 가장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리포트는 독립 리서치 기관인 그로스 리서치의 자료입니다. 아직까지 메인 증권사들은 대주전자재료 및 나노신소재에 대해 많은 리포트를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공격적으로 미래 기업을 선점해야 하며 몰빵이 아닌 적절한 분산 투자를 진행해 수익 극대화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